어, 네, 안녕하세요. 네, 수지 이과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경규입니다. 음, 일단, 네, 신봉고등학교에 어머님이 입학하신 건 아니지만 학생들이 입학을 한 건데, 일단 축하드린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바로 신봉고등학교의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어, 사실 이제 신봉고등학교에 대해서 이제 어머님도 많은 이야기도 들으셨을 거고 주위에서 요즘에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온라인에서 찾아보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나름 객관적인 시각으로 신봉고등학교를 바라봐서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참고로 신봉고등학교가 여태까지 어떻게 시험에 나왔는지는 제 블로그를 보셔도 괜찮고요. 블로그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몇 년치 거 다 정리되어 있고 유튜브 들어가셔서 보셔도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규라고 검색하시면 개그맨이 나오고요. 이경규 수학이라고 검색을 하셔야 네, 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 블로그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신봉고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신봉고등학교라는 게 저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이 이제 전교 1, 2등 학생들 그리고 이제 1등급 그리고 낮아봤자 2등급 정도의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도 모르게 최상위권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신봉고등학교를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저 강사는 저런 생각을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신봉고등학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고3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이때 당시에는 고2였죠. 그래서 수지고등학교 전교 1, 2등, 그다음에 신봉고 전교 1등, 풍덕고 전교 1, 2등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등급 학생들도 당연히 굉장히 많고요. 전교권 학생들이 실제로 많이 다니는 학교 이제 반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고1은 홍천고 전교 1등, 성북고, 축전고 전교 1등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이제 1등급을 받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머님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소문을 들으셨을 때는 이제 홍천고등학교에서 유명한 선생님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위에 2학년만 봐도 수지고, 신봉고, 이제 풍덕고 전교 1등 학생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학교 시험이 어려웠던 학교들이 이제 학생들이 제 수업을 이제 주로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편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봉고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신봉고등학교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2등급을 맞기는 사실 굉장히 쉽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수학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이제 신봉고는 이제 완전한 명문 고등학교에 이제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어쨌든 인식 자체는 분명히 홍천, 풍덕, 수지고 이런 고등학교보다는 수학 시험이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사실 그 인식이 사실 틀린 인식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가 시험지를 분석을 해봐도 확실히 쉬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1등급은 어렵다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놓았어요. 근데 이제 1등급이 어렵다라는 거는 이제 평범한 이제 친구들을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최상위권, 극최상위권 기준으로는 사실 신봉고등학교에서 1등급 맞는 것도 쉽다라고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언가를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상대적인 비교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홍천고 고등학교를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교 1등 학생이어도 홍천고는 제가 시험 전날 너가 1등급 맞을 거야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홍천고등학교는 그런 고등학교거든요. 아무리 똑똑해도 1등급을 보장할 수가 없고 심지어 2등급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쉽지 않은 고등학교이거든요. 하지만 신봉고등학교면 이제 전교 1등이면 제가 그래도 전날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너가 갑자기 배가 아프지 않는 한 1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어렵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수지 지역 어느 학교든 1등급은 어려워요 라는 이야기를 다들 합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상대적인 거고, 어렵긴 어려운데 저희가 이야기할 때 홍천, 풍덕, 그 다음에 수지고가 압도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 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게 단점만 있느냐? 아닙니다.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신문고 학생들은 2학년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신봉고등학교, 물론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수지 지역이 전체적으로 서울대를 굉장히 많이 갖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재수생이 사실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친구들 자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 힘을 신봉고등학교가 준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프린트에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EBS이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EBS가 작년에 한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림푸스 고난이도 같은 것들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개정된 문항들이 학교 프린트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트가 과거 EBS 문제들 위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뭐 모르죠. 올해는 그래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이 유의미한 수준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3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한테는 그러니까 조금 2등급 하위권이라고 할까요?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1등급 때의 학생들, 그 다음에 2등급 초반대의 학생들한테는 사실 학교 프린트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런 겁니다. 1등급인 학생이 만약에 신봉고 학교 프린트물을 풀지 않고 시험장에 갔다라고 해봅시다. 별로 타격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하지만 3등급, 4등급 때의 학생들이 학교 프린트의 문제를 풀지 않고 시험장에 가면 타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던 대로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대표적으로 학교 프린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학교가 수지고, 그다음에 홍천고, 그다음에 대지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교 1등도 학교 프린트물을 열심히 풀지 않으면 1등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봉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신봉고등학교는 학교 프린트도 물론 여태까지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태까지 그랬다는 겁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일단 제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근데 여태까지 지금 보면 학교 프린트가 1, 2등급을 가르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뭐 시중 문제집이라든지 EBS라든지 교육청 최근 문제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1, 2등급을 유의미하게 가르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써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타임 어택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를 이제 만들 때 학교에 있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난이도 문항들 위주로 이제 넣어서 학생들에게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신봉고등학교는 제가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 하나하나가 학생들이 혼자서 해결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도 제가 써놨지만 모이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재고 풀어보면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안타깝게도 아프셔서 좀 못 오시긴 했는데 제가 이제 최상위권, 극최상위권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약간의 잡설이긴 한데 국어 때문에 굉장히 고생합니다. 신봉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 갑자기 저한테 국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니? 라고 저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어요. 1등급이 어려운 건 사실이긴 한데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우리 아이가 수학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다. 물론 여기 어머님들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죠. 중간고사를 겪어보면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실 겁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철저하게 이제 작년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기말고사랑 2학기 거를 한번 보고 싶으시면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블로그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이제 제가 중간고사는 그때 당시에는 철저하게 교육청 문항을 위주로 해가지고 1, 2등급을 갈랐습니다. 그럼 2학기 때는 그랬는가? 2학기 때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2학기 때는 교육청 문제가 1, 2등급을 가르는 문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봉고등학교는 사실은 간담회나 설명회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되는 고등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고 촘촘하게 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떨 때는 교육청 문제가 사실상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없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학교 교육청 문제, 학교쌤이 교육청 변형 문제를 변형해서 냈네라는 게 제 눈에는 보이지만 막상 시험장에서 푸는 학생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든 체급을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신봉고와 EBS라고 했는데 이때 당시 이제 14번, 17번, 22번이면 꽤 뒤쪽이죠. EBS 문제 변형했습니다. 근데 이 EBS라는 게 별게 아니죠. 학교 프린트가 EBS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신봉고 학생이라면 EBS 문제집을 조금 미리 풀고 들어간다면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문항을 학습을 한다든지 네, 조금 더 익숙한 상태에서 학교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느끼는 점을 조금 더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커트라인은 생각보다 항상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1등급을 맞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바꾸어 말하면 사실은 우리 아이가 정말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는데 신봉고등학교에서 1등급이 아니라면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는 하셔야 합니다. 네. 일반적인 수지지역과는 출제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 저희가 아무래도 수지풍덕 홍천을 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지풍덕 홍천은 확실히 교육청 문제를 많이 출제한다. 1, 2등급을 가를 때 많이 활용한다 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신봉고는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시중 문제집도 가끔씩 학교생들이 뜬금없이 출제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촘촘하게 그냥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1학기 중간고사를 겪으면 지들이 전문가가 되거든요. 이런 건 절대 나오지 않아. 그러다가 이제 기말고사 때 피통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꼼꼼하고 촘촘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학교 시험지를 풀어보면 앞쪽 객관식은 대체로 쉽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막힘없이 빠르게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이야기하는 센 B단계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문제가 쌓여 있고 뒤쪽으로 갔을 때 그래도 어쨌든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게 소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압박감 속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머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이는 블랙라벨을 풀고 일품을 풀고 고쟁이를 풀어도 틀리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거는 2등급 학생들 이상이면 당연한 겁니다. 네, 그건 완전 당연한 거고 압박감, 시간의 압박감 속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교육청 문항들이 만약에 많이 출제되었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볼게요. 내신에서. 근데 교육청 문제는 원래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러니까 길게는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소모해서 문제를 풀라고 낸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내신에서는 2분에서 3분 안에 해결을 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간의 압박감 속에서 사실 효율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런데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연습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 시험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타임 어택이 걸리는 문항들을 꼭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풀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의 시험지는 반드시 풀어보는 게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래야 좀 이렇게 많이 틀려봐야 자신의 실제 실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생님이 자체적으로 만든 시험지는 이제 난이도 조절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 시험지, 좀 어려운 시험지를 풀어봤을 때 몇 점이 나오는가 그걸 이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래도 학교 프린트에 가끔씩 어려운 문항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거의 100% 출제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깊이 해제를 하고 발전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극체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학습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이제 이런 문제집은 아마 이미 방학 중에 다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다 풀어봤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학기 중에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우수 문항 위주로 해서 꼼꼼하게 학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지금 방학 때 교육청, 사관학교, 경찰대도 아마 다 풀어보셨을 텐데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학기 중에 2회독하고 그리고 이제 변형 문제 같은 것들을 좀 충분히 풀어봄으로써 학교에서 실제로 어떻게 변형돼서 출제될 수 있는지를 꼭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EBS 라고 하죠. 흔히 고난이도, 유형편, EBS 올림포스. 작년 이제 그 신봉고 기준으로는 사실은 이 두 개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 뒤에 거 EBS 올림포스 위주로 프린트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들 뭐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치고 계시는데 어머님만 알지 학생은 관심이 없습니다. 어머님 보여주셔봤자 학생이 전혀 관심 갖지 않습니다. 네. 네, 어머님들 학생들과 대화는 하시나요? 네, 남학생들 어머님들 대화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가끔 이제 이런 거 저한테 질문하는데 전교 1등 남학생이라고 어머님들하고 대화 잘 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전교 1등 남학생 2명 있는데 엄마랑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네. 자, 파이널 테스트인데 제가 파이널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문항, 그 다음에 최근 기출, 조금 더 최근 기출이라는 게 어머니들 다른 게 아니라 되게 당연한 건데 최근 교육청 문항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네,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변형 문항을 제공을 하고 학교별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거죠. 학생들이 아마 선언을 해줄 거예요. 한 2주, 3주 나서 신봉고등학교는 이제 가끔씩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서술형 채점하기 가지고 객관식만 출제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거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 피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찍어서 이제 잘 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굉장히 분석적으로 정답의 개수를 센다든지, 네, 그래서 이 점수를 잘 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신봉고 친구인데 1등급인데 너가 수학 실력이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좀 서술형 좀 많이 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객관식으로 많이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에 맞게끔 이제 객관식이다 라고 하면 객관식만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걸로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최대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느낌이 나도록 이제 정리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학기 중이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고 바쁘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막 제가 여기도 막 저의 나르시즘을 표현하는 듯한 사진들이 많은데 학생들한테 이제 그걸 이제 보여주면서 그냥 막 하하호호 웃고 뭐 이러고 지내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 원본 문항 학습하고 변형 문제 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제 소문을 듣고 막 수업을 듣고 싶고 막 이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좋은 자료를 줘도 학생이 그걸 소화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사실 원본보다는 사실 변형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중에 원본 문항 정도는 학습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진행되는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등급 커리큘럼은 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이렇게 쭉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참고로 저는 이제 매 수업 시간마다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리고 참고로 이거 좀 곤란하면 수업 들으시면 안 됩니다. 5등까지는 학교와 성명이 공개됩니다. 그래서 이게 싫으시면 안 다니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힘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다녀보시면 반평균을 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견뎌가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해설지가 굉장히 꼼꼼할 겁니다. 그래서 해설지 꼼꼼하게 보면서 학습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을 하게 하는 거는 저는 관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뭐 새벽 2시까지 학생들 카페에 남겨서 막 해보기도 해보고 막 이런저런 다양한 시도를 해봤는데, 어느 순간 그 친구들이 과제를 하지 않고 카페에 남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고등학생쯤 되면 바뀌지 않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솔루션 프로그램 같은 거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솔루션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하는 학생이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주는 것, 일단 저는 장기적으로 이게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험에 대한 관리는 이 정도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학생들이 굉장히 기가 많이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권 학생들이 보통 많기 때문에 걔네들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점수가 좀 좋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클리닝 시간에 조교님께 한 2문항 정도 따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문항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체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조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 그다음에 치대, 그다음에 고려대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울대분은 이제 참고로 이번에 입학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수지지역 시험지 구성으로 해서 시험을 보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과제 제출의 현행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제가 문자로 이제 링크 드릴 거예요. 그러면 링크 이제 클릭해서 보시면 숙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바로바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통 문자로 가잖아요. 우리 아이가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링크를 그냥 계속 클릭을 해보시면 제출을 했는지 제출 안 했는지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럼 이제 미제출되어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 엄마한테 혼나겠죠? 그리고 나서 과제를 해오지 않았으면 다른 학원이 있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일요일 5시까지 남아서 미제출 과제를 끝까지 학습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제 밑에 이제 이 관리를 해주시는 총괄분이 한 분이 따로 계시는데, 그 분이 아마 월요일 내지 화요일에, 빠르면 일요일에 그 과제를 언제까지 해올 건지 친구와 이제 스케줄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 5단 노트 시스템. 그래서 학생이 과제를 제출하면 틀린 문항 따로 정리해서 제공을 하고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실상위권 진짜 관리는 항상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컨텐츠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게 이제 진짜 클리닉 시간이고요. 네. 그 다음에 미제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제 커리큘럼은 3년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고3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고1부터 고3까지 끝까지 함께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선생님, 저희가 이런 수준까지 학습을 해야 됩니까? 특히 사실 성복고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 제일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고3 되면 아무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이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다 의미가 있는 거였구나.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 재능이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려는 어떤 어머님 말고요. 학생들이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저와 함께 한다면 수지에서 최고의 학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